오전에 그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한 대법원 재판 대리하신 분들 자료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온 그 5건하고 2건하고 이렇게 7건만 이렇게 주셨는데 이 440건에 대한 그 전부를 다 그냥 차라리 좀 내주시죠. 예, 그것은 지금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40건 이걸 다 한번 보고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지금 했나 안 했냐 본인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2016년 8월 1일 날 발표한 대로 그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440건이 네. 특정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예. 어떤 440건 연도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한 대법관당 1년에 수천 건씩 되는데 전체를 다 하려면 그게 전산으로 대법원 대법관 출신들이 선임된 그 사건만 다 추려만 내면 되는데. 네,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전산으로 돼 있는 게 그게 왜 시간이 걸립니까? 전산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이 그거 금방 다 입력만 하면 다 자료를 금방 뽑을 수 있다. 판결문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판결문을 제가 요구하는 게 사건이 배당되고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다 전산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사건 검색만 들어가도 그 어느 분 검색됐다 뭐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도 곧바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도 심리 불송의 사건도 있고 결정 사건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한번 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 백혜련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의 숫자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을 경우에 영장 발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빨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다 통계 수치 컴퓨터로 금방 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은재 의원님. 오전에 그 본 의원이 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고법에 또 법원 행정처에 부장급 이상 그 사용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기는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예산서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도만 왔지 네. 전혀 그 자료 요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사들한테 돈 얼마씩 다 논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게 없고 특수활동이라면 그러니까 한 거 내용을 뭐 있든 없든 있는 대로 좀 주세요. 모든 것을 다 그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전표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카드 전표는 전국에 다 하려면 수만 건, 수십만 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즉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있는 대로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특정 업무 경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 추진비하고 예. 특수활동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바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가능한 빨리 좀 정리를 하셔갖고요. 그 법이 허용하는 한 또 할 수 있는 한 좀 제출해 주시죠. 제출할 수 있는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저희가 그 주질의 종료를 하질 않았습니다. 주질을 못 하셨던 우리 진선미 의원님, 주질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장님, 지금 법원에서 개혁, 전체적인 사법개혁에 관한 쭉 그 위원회 만들어서 추진 중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거가 있으신가요? 처장님 개인으로는. 이 부분은 꼭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발전위원회에 해보한 것이 일단은 국민의 사법 참여 그리고
그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관 인사제도 개편, 그 밖에 또 하나는 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 이른바 정관 예우의 건절,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마침 질문을 준비한 게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그 참여 재판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 부분이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도입이 된 지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안착 또는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법원으로서도 그 많은 참여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만 그 법제상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그 국민참여재판의 모의 재판에도 참여해보고 실제로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로스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제도를 도입하던 취지가 되게 뭐 무색해지거나 또 완전히 변화돼서 왜곡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국가의 상황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색하게 되면 또 그것 또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순기능에 비해서 신청률도 생각보다 낮고 또 철회율도 높고 또 법원에 의해서 또 배제되는 비율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배제가 또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것은 국민참여재판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배심원들의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한데, 배심원들이 며칠간 일주일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증거조사 관계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유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거의 70%가 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 배심제를 도입하는 그런 나라와도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정치 사건을 배제하는 규정이 애초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사건이라는 네, 이유만으로 그런 그렇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그 살펴본 바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또 용산 참사 사건,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취지처럼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봄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일 수도 있다, 관점을 바꾸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배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을 활성화하고 또 확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제 사유를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면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또 구체적인 경우에 또 사유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뭐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관 임용 절차가 지금 로스쿨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재판연구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재판연구원을 도입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연구원 출신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초창기니까 그 비율을 따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가능하면 지금은 그 마치고 나서도 한참 변호사를 또 해야만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PPT를 한번 돌려봐 주시면 실제로 로스쿨 출신을 오히려 미리 법관으로 이제 선발해 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미리 뽑아 놓고 3년이나 5년 뒤에 법관으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낯설지만 후관 예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다양하게 해서 뭔가 개방을 해서 법관들을 뽑겠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재판연구원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미리 로스쿨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법관으로 다시 임명한다면 그것이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 오전에 그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한 대법원 재판 대리하신 분들 자료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온 그 5건하고 2건하고 이렇게 7건만 이렇게 주셨는데 이 440건에 대한 그 전부를 다 그냥 차라리 좀 내주시죠. 그것은 지금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40건 이걸 다 한번 보고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지금 했나 안 했냐 본인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2016년 8월 1일 날 발표한 대로 그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440건이 특정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어떤 440건 연도가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한 대법관당 1년에 수천 건씩 되는데 전체를 다 하려면 그게 전산으로 대법원 대법관 출신들이 선임된 그 사건만 다 추려만 내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전산으로 돼 있는 게 그게 왜 시간이 걸립니까? 전산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이 그거 금방 다 입력만 하면 다 자료를 금방 뽑을 수 있다는. 판결문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 그 참여 재판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 부분이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도입이 된 지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안착 또는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법원으로서도 그 많은 참여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그 법제상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그 국민참여재판의 모의 재판에도 참여해보고 실제로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로스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제도를 도입하던 취지가 되게 뭐 무색해지거나 또 완전히 변화돼서 왜곡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국가의 상황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색하게 되면 또 그것 또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참 오전에 저희가 그 주질의 종료를 하질 않았습니다. 주질을 못 하셨던 우리 진선미 의원님 주질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장님, 지금 법원에서 개혁, 전체적인 사법개혁에 관한 쭉 그 위원회 만들어서 추진 중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거가 있으신가요? 처장님 개인으로는 이 부분은 꼭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발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일단은 국민의 사법 참여, 그리고 그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관 인사제도 개편, 그 밖에 또 하나는 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 이른바 정관 예우의 건절,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마침 질문을 준비한 게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그 예산서를 보면 대강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도만 왔지 네. 전혀 그 자료 요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사들한테 돈 얼마씩 다 논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게 없고 특수활동이라면 그러니까 한 거 내용을 뭐 있든 없든 있는 대로 좀 주세요. 모든 것을 다 그 카드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전표를 다 그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카드 전표는 전국에 다 하려면 수만 건, 수십만 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즉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있는 대로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특정 업무 경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 추진비하고 예, 예. 특수활동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바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가능한 빨리 좀 정리를 하셔갖고요. 그 법이 허용하는 한 또 할 수 예, 있는 한 좀 제출해 주시죠. 제출할 수 있는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아니 판결문을 제가 요구하는 게 예. 사건이 배당되고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다 전산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저 대부분 사건 검색만 들어가도 그 어느 분 검색됐다 뭐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도 곧바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도 심리 불성의 사건도 있고 결정 사건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빨리 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후에 한번 네. 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 백혜련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네. 저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의 숫자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을 경우에 영장 발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빨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다 통계 수치 컴퓨터로 금방 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은재 의원님. 예. 오전에 그 본 의원이 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고법에 또 법원 행정처의 부장급 이상 그 사용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기는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왔습니다.